델리의 아침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라마찬드란 판사의 저택에서는 아침 뉴스가 울려 퍼지고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있습니다. 니아의 어머니는 전통 인도 차를 우려내며 남편에게 공손히 대접합니다. 가족의 자랑인 라마찬드란 판사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죠. 모두가 전통을 중시하는 이 집안에서 24살 니아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버지. 니아가 공손히 인사하자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니아의 외모는 단정했고 행동은 예의 바르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남몰래 숨겨둔 한국어 교재가 있었지요. 니아, 오늘 저녁에는 샤르마 변호사 가족이 방문한다. 그의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구나. 아버지의 말에 니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또 나온 것입니다. 대학에 도착한 니아는 한국어 수업에 참석합니다. 교수님은 한국에서 온 김 교수로 오늘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니아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니아는 표정을 바꿉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딸의 모습으로 돌아와 샤르마 가족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녀의 방에는 몰래 붙여둔 작은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는 니아의 이중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라마찬드랑가의 저녁 식사는 늘 격식을 갖춘 자리였습니다. 니아는 전통 의상을 입고 내려와 샤르마 가족을 맞이했지요. 샤르마 변호사의 아들 라지는 미국에서 공부한 엘리트로 인도의 전통적 결혼관을 가진 신랑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니아와 라지는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라지가 물었습니다. 니아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기에 전통 무용과 음악을 좋아합니다라고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니아는 방으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내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붙어있는 BTS 포스터와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니아의 한국어 교재와 포스터가 놓여 있었지요. 설명해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니아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델리 대학교 한국어과에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상도 모르는 나라에 빠져서 대체 뭐가 남느냐? 우리 가문의 전통을 생각해라. 내 미래는 여기 인도에 있다. 델리에 비가 내리는 오후, 니아는 한국문화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포스터가 니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한국 유학 기회. 니아는 포스터의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니아는 친구 프리아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시험 당일 니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 결과는 2주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니아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 맨 위에 있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지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선언에 니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니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 넣었지요. 어머니는 몰래 니아의 방에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심하거라, 내 딸. 어머니는 작은 금목걸이를 니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새벽녘 니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와 꿈을 안고 친구 프리아의 집으로 향했지요. 뒤돌아보니 그토록 익숙했던 집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니아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프리아의 집에서 한 달 니아는 한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항공권 예약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갔지요. 다음 날 아침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니아는 마지막으로 델리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잘 있어요, 인도. 꼭 돌아올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었지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지요. 니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니아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니아는 창가에 앉아 한국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그녀가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했지요. 나 내 꿈을 따라갈래. 니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봄은 니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고 학생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요. 니아는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일한 인도 학생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어 중급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친절했지만 수업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한국 학생이 니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훈이에요. 한국어 도우미로 지원했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니아를 학생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빔밥 드셔보세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에요. 니아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엔 고추장의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그 맛에 빠져들었지요. 날이 갈수록 니아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었지요.
주말이 되자 지우는 니아를 서울 관광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경복궁을 방문했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셨으며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지요. 한국 생활 한 달째 니아는 처음으로 눈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캠퍼스에 내렸을 때 니아는 아이처럼 기뻐했지요. 눈이다. 진짜 눈이야. 니아는 손바닥으로 눈송이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니아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니아는 인스타그램에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인도 소녀의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이 계정에 그녀는 첫 게시물을 올렸지요. 서울의 첫눈을 맞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델리에서 서울로 꿈을 찾아 떠난 여정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친구 몇 명만 팔로우했지만 점차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니아는 매일 한국 생활의 소소한 순간들을 공유했지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 모습, 한글을 배우는 과정, 전통 한복을 입어본 경험 등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지우는 니아의 인스타그램 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좋은 촬영 장소를 추천해주고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을 보태주었지요. 니아와 지우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명동의 쇼핑거리, 홍대의 젊은 문화,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 숲까지. 그러던 어느 날 인도의 유명 뉴스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니아 씨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니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팔로워가 어느새 10만 명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온라인 인터뷰에서 니아는 한국 유학 경험과 문화 차이,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인도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니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루 만에 50만 명으로 폭증했지요. 인도인의 눈으로 본 진짜 한국이라는 콘셉트로 니아는 더 진지하게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직장 문화, 가족 관계 등 심층적인 주제로 확장했지요. 특히 한국의 효 문화와 인도의 가족 전통을 비교한 영상은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아름다웠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10월, 니아는 한국 생활 6개월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었고 SNS 팔로워는 100만 명을 넘어섰지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니아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캠퍼스 앞 카페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니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니아는 떨리는 다리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고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지요. 앉거라. 그가 말했습니다. 니아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영상을 보았다. 그의 말에 니아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비서의 딸이 내 팬이란다. 그 아이가 내게 내 영상을 보여주었지. 처음엔 화가 났다. 하지만 내가 한국어로 강연하는 모습, 이 나라의 문화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지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내 딸을 잘 돌봐주었구만 해. 그날 저녁 아버지는 니아와 지훈을 한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니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돌아간다. 하지만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는지 보여주렴. 다음 날 니아는 아버지에게 캠퍼스를 안내했습니다. 특히 니아가 한국어로 발표하는 수업에 참관했을 때 그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곳에 오고 싶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 길을 가거라. 하지만 잊지 마라. 내 뿌리는 항상 인도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니아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 꿈을 이루거라. 니아의 한국 생활은 1년이 되어갔습니다. 장학금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갖게 되었습니다. 니아 씨, 진로 계획은 세우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봄날의 캠퍼스, 그들은 벚꽃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니아는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돌아가야 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때 니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델리 대학교에서 온 전화였지요. 라마찬드란 씨, 저희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 자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SNS 활동과 한국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니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꿈꾸던 기회였지요. 전화를 끊은 니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지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델리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축하해요, 니아 씨. 정말 잘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지요. 니아는 지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키워왔지요. 지훈 씨,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출국 전날, 니아와 지훈은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훈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작은 한국 전통 매듭 목걸이가 있었지요. 우리는 이제 인연으로 묶여 있어요.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 니아는 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곧 보자고 약속해요. 니아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약속해요. 내년에 인도로 갈 거예요.
델리에 도착한 니아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니아를 껴안았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 딸이 돌아왔구나. 첫 수업날 니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델리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교실에는 기대에 찬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니아 라마찬드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니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 중 한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니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강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니아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지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모습. 인도 델리의 하늘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